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16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녹음하는 날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김보람 작가는 전시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격주로 이제 만나게 될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들하고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전에는 우리 박의우 씨라던가 오리 씨라던가 은덕 씨를 초대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마감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일정을 조절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까지만 그냥 저 혼자 하고 다음에 혼자 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되게 자잘한 저의 고민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새로 쓰는 원고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지금 방금 막 마감을 하고 이제 일을 끝냈는데 지금 또 오른쪽 팔이랑 어깨 뒤쪽 날개뼈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파요. 정말 오늘 아침에 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좀 삐걱거리나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속상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한의원을 못 갔어요. 제가 주 3회 정도, 진짜 많을 때는 주 5회까지 한의원 다니잖아요. 지난주가 좀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전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오후에 일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감기를 2주 이상 앓고 나니까 컨디션이 뚝 떨어져가지고 진짜 막 이도저도 다 하기 싫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의원에 가가지고 그냥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러는 거를 휴식 시간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그것도 이제 좀 회의감이 든 거죠. 이렇게 계속 한의원에서 이게 뭐 치료받는 기분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 좀 재미도 없고 흥미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주에는 바빠서도 못 갔지만 굳이 시간을 내면 갈 수는 있었는데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냥 좀 마음이 떠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전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몸을 신경 써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새벽에 그 모임 형태로 하는 인터넷으로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모임도 이번 달에는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한의원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이거 너무 아침에 7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못 일어날 것 같고 막 할 때도 무릎도 여전히 아프고 이거 그냥 다 모르겠다.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3월 첫 주에 운동도 치료도 하나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어깨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아팠는데 침을 맞는 동안 뭐 이게 나아지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심드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감기 때문에 막 눈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 다른 데가 막 아프니까 그때그때 다른 데 침을 막 맞았잖아요.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의원 계속 이렇게 다니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의원 말고 요가든지 필라테스든지 내 몸에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좀 기울었고 한의원 갈 때마다 드는 돈들을 좀 합하면 한 달 운동비에 버금가지 않나?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내 힘을 길러야지 계속 타의적으로 나를 어떻게 좀 돌보고 치료하는 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병행하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의원을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확실히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고민됐어. 내일 한의원 가야 되나? 일단은 지금 한의원에 갈까 말까, 내일 한의원에 갈까 말까, 한의원에 다시 다닐까 말까, 이거가 저한테 좀 하나의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깨가 아프기 전에는 좀 요가나 스트레칭을 찾아봐야겠다. 근데 또 요가나 스트레칭을 찾아서 다니려고 치면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또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여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주변에 추천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저는 이 동네에 그렇게 지인이 많지 않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뭐 당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뭐 이런저런 데서 사람들의 추천과 후기를 보고서는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제가 수영장에 가끔 가서 걸으니까 한의원 선생님 말씀도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그 부하가 덜 가게,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걷는 거는 어쨌든 너한테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라도 꾸준히 해서 좀 체력을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요가나 필라테스를 구할 그럴 기력이 없으면 일단 수영장이라도 다니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수영장도 지금 뭐 안 갔죠. 마지막으로 간 게 몇 주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이도저도 그냥 다 좀 속상하고 망했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이게 이런 느낌? 진짜 다 망했다. 나 모르겠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네. 이런 느낌이 제가 상담을 막 받기 시작할 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파고 꼬리를 물면서 한다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당장 멈추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한다.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도록 하자.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어떤 미션이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서 좀 위험하고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행히 내일 모레 한 달 만에 하는 상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며칠만 좀 견디면 된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상담 받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축 처지고 뚝 떨어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싫은데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서도 겨우겨우 마음을 좀 내서 좀 나아지려는 행동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일이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되게 바빠가지고 초반부에 월화수는 다른 일을 하느라 좀 바빴어요. 뭐 지원사업 신청서도 쓰고 뭐 어디도 다녀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바빴고 그래서 이제 목금토일을 4일 동안 집중해서 원고를 좀 고쳐서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계획적인 사람답게 4분의 1씩 4일 동안 해야지라고 해서 첫날 일이 엄청 잘 됐어요. 그 트위터에서 화제인 KMN 김영남 번역가님이 소개하신 40분 일하고 20분 휴식하고 40분 일하고 20분 휴식하고 일할 때는 진짜 전화도 받지 말고 다른 일 하나도 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20분에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휴식과 일하는 시간을 적절히 맞춰서 하되 하루에 그거를 한 8세트 이상은 하지 마는 방식으로 왜냐면 또 너무 하면은 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첫날 일이 되게 잘 돼서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여기서 너무 무리해서 더 나가면 다음날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멈췄어요. 멈추고 다음날도 더 했어. 기분 좋게 했는데 다음날은 좀 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음날은 그거 외에도 다른 일이 좀 겹쳐 있었거든요. 제가 스브스 프리미엄이라는 SBS에서 그 인터넷으로 하는 뭐 뉴스 플랫폼 같은 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격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짧은 글을 연재하거든요. 그거의 마감도 겹쳤었고 또 토요일마다 하는 글쓰기 모임을 위한 원고도 썼어야 돼요. 물론 그 글쓰기 모임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쓴 원고를 같이 읽고 서로 어떤 느낌인지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스프에 내는 원고라던가 내가 지난주에 뉴스레터로 보냈던 원고 같은 걸 읽어도 되기는 하지만
또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어차피 매주 화요일에 뉴스레터로 예전엔 안 이랬는데 라는 뭐 아픈 몸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내고 있으니 주로 그 글쓰기 모임이 있을 때는 그런 원고를 먼저 써서 친구들하고 같이 읽고 친구들이 준 피드백 같은 거를 반영해서 좀 고치거나 말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세 종류의 일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너무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친구들하고 쓸모임을 하고 저희 글쓰기 모임의 이름은 쓸모임입니다. 쓸모임을 하고 나서 바로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일어나서 뭘 하면 그때를 시작으로 개운하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돌리면 좋은데 그냥 이것만 빨리 끝내고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을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전까지만 놀아야지 약간 반차다 이런 마음으로 오전에 놀았어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 그리고 우리 방탄의 태영님이 나오는 서진이네를 막 보고 또 제가 요즘 또 세븐틴이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고잉 세븐틴이라는 세븐틴이 하는 웹 예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 아이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보여주는 그 영상으로 시작했을 텐데 약간 무한도전처럼 애들이 뭐 이것저것 기획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또 본 거예요. 제가 놀토를 보듯이. 자, 지금 일하기 싫어서 이렇구나. 이런 마음으로 진짜로 밤 늦게까지 본 거예요. 와. 그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는 진짜 일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뭐, 그것도 아주 큰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마감을 오늘까지 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기만 하면, 일에 도입하기만 하면은 또 어떻게든 굴러가거든요. 그 스프 원고를 쓸 때나 뉴스레터 원고를 쓸 때나 너무 시작은 하기 싫지만 시작하면 또 그 글이 끌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일어나기 싫어서 진짜 막 너무 몸 베베 꼬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집을 치우고, 그러니까 집을 치운다는 거는 가지의 화장실과 가지의 물그릇과 이런 거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부자리를 개고, 그리고 바로 카페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로 출근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일을 집중해서 하고, 점심 먹을 거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나머지 작업을 한 2-3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 완료를 했죠. 진짜 너무 대단하다. 잘했다. 일단 제가 요새 유키즈의 장미란 님이 나와서 그 꾸준하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의 힘, 그 김연아가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장미란 선수, 지금은 교수님이신 장미란 님이 그냥 자기가 반복적으로 맨날 훈련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자기가 무게를 드는 기록 경기의 스포츠 선수지만 삶도 그런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그냥 그것처럼 나도 참 성실하게 잘한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녹음하고 있는 것도 매주 뉴스레터를 보내겠다고 글을 쓰는 것도 친구들하고 한 달에 2번씩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내가 글을 같이 읽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글을 보고 뭔가 성실한 독자가 되어서 함께 글 쓰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 거 그냥 이런 거 되게 다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았어요. 나를 좀 칭찬하고 뿌듯하게 느끼면서 가야지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나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진짜 해도 되나?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지? 글을 쓴다면 되게 잘 쓰고 읽는 사람에게 뭐 감동이든지
만족시키는 일이든지 어쨌든 시간 낭비나 전파 낭비나 뭐 종이 낭비가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순간순간 들어요. 이 팟캐스트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에는 그래도 막 100명은 듣는 것 같더라라고 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또 한 50분 정도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이게 유명한 팟캐스트도 아니고 제가 막 재미있게 어떤 기획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지? 막 이런 좀 두려운 마음? 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역시 다시 또 정신을 차리면서 상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거는 차차 그때 네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거다. 지금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를 쓸 때 그랬거든요. 지금 일기를 몇 년째 계속 성실하게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일기를 그냥 오늘 뭐 했고 뭐 먹었고 누구 만났고 이런 걸 주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을 가졌냐 네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을 확장시키고 뭔가 글 쓰기에 도움이 되는 일기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냥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쓰는 거 사실 하나도 도움 안 된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데도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글쓰기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럴 바에는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게 원고를 타이핑으로 쓰는 것과 달리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쓰게 되나? 타이핑으로 하면은 그래도 생각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글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타이핑으로 블로그에다 일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 쓰면 안 쓰는 거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좀 쓰고 있는데 그냥 저한테 이 팟캐스트나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나 그냥 요즘은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조금 더 마음이 기울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내가 한의원에 갈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 아마 내일 가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깨랑 목, 뒤쪽 오른쪽 뒤쪽 날개뼈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여기는 또 되게 좀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증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새로운 곳이 아플 거잖아. 그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서 그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그냥 앞으로 평생 한의원에 갈 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한의원이든 혹은 뭐 진통제를 먹는 일이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내 몸을 써야 할지 계속 한의원에 갈지 말지 그냥 아파도 그냥 이 아픈 몸이 내 몸의 정상 상태인 거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할지 뭐 너무 좀 헷갈린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몸들이라는 단체에서 기획해서 돌봄이나 질병에 관한 책들을 요새 좋은 걸 되게 많이 내주고 계세요. 조한진이님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시작으로 뭐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든가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질병인 아픈 분들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의 아픔은 그냥 사실은 그냥 엄청 미비하고 일반적인 노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 대일 바냐 나의 아픔이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너무 유난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동시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아프고 내가 나의 노화를 받아들일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좀 알고 싶고 정하고 싶고 나의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뭐 뉴스레터도 쓰고 일기도 쓰고 저런 책들도 좀 보고 드는 생각들을 그냥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책을 빌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요. 10권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거의 10권을 다 채워서 빌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못 빌리면 못 빌린 채로 반납하고 뭐 연장해서 더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 미리봄 도서나 희망 도서도 적절히 신청해가지고 새로운 신간들도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빌려서 읽어야 할 책들이 막 일주일에 10권씩 있으니까 제가 막 일이 안 많을 때 재밌을 때는 막 책을 보지만 요즘에는 계속 못 봤으니까 그냥 빌린 책을 그대로 반납하기도 하고 한참 바빠서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겠다 이럴 때는 저도 도서관에서 책도 안 빌리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빌려온 책을 이제 반납해야 돼요. 너 이제 연체다 이런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뭐 5권 정도였나? 그래서 이제 못 읽은 것도 그냥 반납해야지 생각하고 도서관에 갔는데 한 권을 빼놓고 간 거예요 또. 진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연체가 돼 있어서 하루빨리 가서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읽으려고 빌려다 놓은 책이 옆에 보니까 지금 10권이 있네요. 내일 모레 가서 또 반납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근데 그날 또 도서관에 가면 이걸 반납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빌려와 욕심으로. 정말 이렇게 읽지도 않은 책들 계속 빌려오는 나의 모습 그냥 좀 부끄럽고 웃기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고 싶고 그러는 중인데 그러려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고요. 제가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쓸모임이라는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전날까지 자기가 같이 이 동료들하고 읽고 싶은 글을 올리고 그거를 읽고 서로가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글쓰기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계속 서로의 마감을 지켜주는 동료로서의 모임은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한 11월 달부터 했거든요. 11, 12, 1, 2 넉 달 정도 했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다른 종류의 직업, 다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글을 읽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 혹은 제가 새로운 일로서의 도전으로 이제 대전에서 글쓰기 모임을 유료로 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죠. 지금 이분들은 제가 어떤 워크숍 수업에서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굉장한 모범생들로 엄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고 진짜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글도 잘 쓰시고 성실하셔서 이 모임에 뭐랄까 해가 전혀 되지 않죠. 저한테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시죠. 저한테도 귀감이 되는.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선생 같은 모습으로 준비도 더 훨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그냥 글쓰기 수업으로 유명한 강좌들이 있잖아요. 뭐 은유 선생님이라던가 홍승은 선생님이라던가 그러니까 쓰기에 관한 책들을 내신 분들이 뭐 독립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쓰기 강좌 같은 거나 워크숍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개인의 프로그램으로 막 가져가고 계신데 내가 그럴 깜냥이 되나? 나는 어떤
쓰기 모임, 쓰기 수업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은 짰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되게 좋고 잘 짰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획자 출신이니까 그런 걸 짜는 거가 되게 쉽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했는데, 이것을 또 그것이 그대로 의도한 대로 실행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엄청 떨리고 걱정되고, 그런데 해보긴 해봐야겠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해서 안 하고 미루면 언제가 되어도 할 수 없을 테니까 일단 시작해 봐야지. 부족한 점은 또 보완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들어가면서 나아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조금 여전히 떨리고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은 나름 꼼꼼하게 세웠는데 그거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생업으로서의 가능성도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제가 글 쓰는 사람이지만 책을 쓰고 팔고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으니까 내게 필요한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이런저런 인연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기회가 되면 뭐 지원 사업이나 각종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뭐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다시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임금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라면 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 일거리와 돈벌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 과외를 하겠다고 페이스북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그룹에다 글을 올리고 정말 운 좋게 한 분을 만나가지고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다 끝났고 뭐 그분한테 또 연락이 오면은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거를 할 거면 이제 다시 또 이제 학생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이 나의 본업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방을 붙이고 유료 광고를 하고 그런 전용 플랫폼에 올리고 또 막 이럴 만큼은 아니야. 나의 본업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업처럼 그런 걸 했으면 좋긴 하겠어. 하긴 욕심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그 정도의 요행을 바란다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라면은 그걸로 신경을 그렇게 막 쓰지도 말아야 하는 거네. 그러네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동네에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걸 좀 찾아내고 싶은데 옛날에 살 때는 저희 옆동에 고양이 키우는 친구가 살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뭐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거나 일이 생길 때 그 친구한테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워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우리 집에서 멀리 살고 있는 몇몇 친구한테 부탁해서 집에 와달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냥 나도 도와줄 수 있고 그 친구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품앗이 개념으로 이 근처에 사는 고양이랑 같이 사는 인간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당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고다 카페, 네이버에 고양이라 다행이야 라는 되게 큰 카페가 있거든요. 임시 탕묘나 그 돌봄 같은 것도 막 주선하고 막 이러는 데인데 거기에 막 글을 올려볼까.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당장 뭐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서 서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쓰고 싶은데 또 그걸 쓰는 것 자체도 또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 맨날 생각만 하고 있고 못하고 있네요. 그렇고요. 아, 제가 오늘 했으면 좋겠는 자잘한 이야기 아이템들을 쭉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또 할 게 뭐냐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갔을 때 침을 맞았던 내용이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감기 때문에 알느라고 핸드폰을 너무 뚫어져라 보면서 그 초점을 가까운 데로 집중되어 있다. 눈이 피로하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몇 번 침을 맞았던 건데 그 이후로도 계속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떡하지? 다시 안경을 맞출 때가 됐나? 제가 라식 수술을 한 10년 전쯤에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너 그거 노안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나 아는 언니들 다 노안이어가지고 안경 맞췄는데 나한테도 그럴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노안 안경을 맞춰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수술하기 전에도 단골로 안경을 맞추던 집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려면 또 거길 가야 돼. 물론 대전에서 적당한 안경점을 찾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냥 뭐 서울에 겸사겸사 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혹시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노안인지 혹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뭐 눈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엄청 바쁜 날 원고 3개, 3종류의 원고를 쓴 날 일을 막 몰아치듯이 하다 보니까 약간 환기하는 차원에서 안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뭐 시력 검사도 하고 안압 검사도 하고 막막 사진도 찍고 막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론은 그냥 눈 나빠진 거다. 근시다. 안경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안구 건조증 때문에 망막에 상처 되게 많아서 지금 좀 흐리게 보이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인공 눈물 처방해 줄 테니 그거 넣고 안경도 처방해 줄 테니까 뭐 아무데나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식 수술하고 10년 동안 안경 없이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좋은 날 다 갔구나. 그러면서 조금 슬퍼졌지만 근데 이제 언니들은 노안인 것도 되게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눈이 점점 나빠지고 눈도 늙어서 이제 어떻게 기능을 젊을 때처럼 잘 하지 못하는 거니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눈도 노화되는 거여서 그냥 참 늙어가는 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그 노안 건으로도 언니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의 퇴화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어쨌든 노안은 아니고 노안은 이제 더 늙으면 이 노안은 이게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근시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고 지금은 가까운 데는 좀 잘 보이니까 멀리 있는 근시를 잡아주는 안경을 쓰는 거고 나중에 다시 또 노안이 와서 가까운 데도 안 보이면 그때는 또 돋보기처럼 가까운 데를 보는 안경을 또 따로 맞추거나 아니면 렌즈의 반틈을 구성해서 뭐 다초점 렌즈나 뭐 노안 안경이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텐데 그때까지 그냥 뭐 다시 좋아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나빠지는 속도만이라도 서서히 되라고 이제 눈에 안 좋은 거를 안 하면 되겠죠. 뭐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나 뭐 휴대폰이나 화면을 뚫어져라 본다거나 가까이서 어두운 데서 본다거나 조금 봤으면 쉬는 시간에 멀리 보고 초록이나 자연을 보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오늘의 저의 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고민들은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처럼 할까 말까 뭐 이런 거에 가깝긴 했는데 그냥 저의 근황과 약간의 하소연 같은 거였네요. 뭐 지금 계속 약간 몸을 움직일 때도 팔이 너무 아파서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한의원 가야겠지.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한의원을 거의 막 매일 가다시피 정기적으로 가다가 독감 때문에 일주일 이상 못 갔어.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나 간호사나 아이고 뭐 오랜만에 오셨네. 감기 때문에 못 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라던가 이제 다 나아서 안 오는 줄 알았네요. 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일주일을 안 가서 또 다시 가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워낙에 한의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냥 갑자기 안 오다가 1년 만에도 오고 몇 달 만에도 오고 뭐 이러는 거겠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헬스장 같은 데를 끊었는데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가니까 그 사물함에 막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기도 민망하니까 사실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 되게 많을겠죠? 그랬는데 이제 좀 아까웠던 거야. 그걸 찾아와야 될 것 같아. 근데 혼자는 너무 민망해서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막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부탁받아서 가져야 하는 사람 입장도 민망할 텐데 근데 나 같으면 어땠을까? 엄청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그 신발이 아까우니까 갔겠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내가 한의원을 일주일 만에 가는 게 되게 민망해서 못 갈 일이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나는 손님이거나 환자이니까 오면 좋은 거고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니 띄엄띄엄이라도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전에 우리 언니도 그랬어. 우리 언니도 집 앞에 핫도그 집이 생겼는데 처음에 너무 맛있어서 진짜 거의 매일 갔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갔는데 이제 매일 가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알아채고 막 주니까 그 뒤부터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거는 또 막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게 부끄러워서 못 가 이랬는데 또 나도 어떤 거는 부끄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이따가 우리 전도연 언니가 나오는 일타 스캔들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이. 이제 초기 진짜 그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진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고 뭐 거기 나오는 배우님들한테 내가 미안할 정도인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또 끝까지는 보고 싶어서 막 어제도 막 욕하면서 보고 오늘도 챙겨 볼 거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그 입시 때문에 엄청 몰입하는 학부모와 학생들과 그런 배경으로 나와가지고 그 전도연 정경호의 로맨스가 중심인 로코인 것 같으면서도 그 배경으로 나오는 그 사회가 너무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막 너무 대학 이러고 막 계급 차이 느껴지고 막 보고 있는 게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좀 참고 전도연 너무 예쁘니까 좋으니까 연기도 잘하시니까 막 이런 거 보고
뭐 나오는 애들 풋풋하네 이러면서 그 청소년 역할로 나오는 분들도 되게 좋거든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뒤로 갈수록 진짜 모두가 엉망진창이고 트위터에 거기 그렇게 좋은 배우들 다 캐스팅 해놓고 이게 웬일이냐. 진짜 우리 전도연 님이 또 이럴 줄 알고 내가 드라마를 안 했었지. 다신 드라마 안 한다. 이러면 어떡할까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안타깝다 싶었지만 볼 것이다. 안 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쨌든 마감을 마친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저녁에 그 TV를 보고 잘 놀면 된다. 아까 우리 가지가 계속 울어가지고 엄청 걱정이 됐어요. 우리 가지가 방광염 때문에 입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또 다시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치나? 그니까 진짜 고양이님들은 왜 저렇게 나한테 성을 내시는지 내가 진짜 알아차리고 싶은데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느낌이 오고 제가 좀 알아들을 법도 한데 그냥 저게 아파서 지금 힘들다 이런 소리인지 아닌지만 좀 파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신경질이 났거나 나한테 화를 내는 거 내가 뭐 외박하고 왔다거나 밥그릇이 비었다거나 이런 거면은 제가 비위를 잘 맞추면 되고 보통은 어떨 때는 밖에서 들리는 되게 민감한 소리 있잖아요. 바깥 고양이들 울음소리라던가 사람들 소리라던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것 때문에 진짜로 정말로 화를 내듯이 계속 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괜찮다,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달래고 막 눈치 보고 이러는데 오늘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어제 그제는 진짜 편안하게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울면서 내가 가서 뭘 원하시냐고 물어봐도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아주 부족한 집사죠. 그랬는데 다행히 혹시 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파서 그런 건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봤는데 화장실에도 똥도 있고 오줌도 있어. 밥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면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고 이제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는 기력이 있는 거니까 고마운 일이 있다 이러면서 지켜봐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좀 놀았더니 엄청 활력을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처지듯이 얘도 약간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고 막 이도저도 다 귀찮고 짜증날 때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냥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놀아드리고 물 마시고 지금은 다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쓰는 원고에도 가지 얘기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한참 고쳐서 쓰고 그랬거든요. 원고를 고쳐 쓰는 일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편집자님들이 또 다른 눈과 관점으로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번 부분은 빼거나 다시 다른 방식으로 써야겠다라고 해주는 거 감사하죠. 물론 그걸 보는 순간은 짜증나지.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일할 때 드는 하기 싫을 때 드는 그런 마음이 잠깐 생기는 거고 그냥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어떤 신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짧아도 오늘 이 정도로 할까 봐요. 다음 주에는 김보람 작가 다시 같이 어떻게 전시 진행되고 계신지 또 이런 거 물어보면 신경질 낼 테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쩌라고에 걸맞는 그런 고민거리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뭔가 뭐 사회생활이든지 만남이든지 뭐 사건이든지 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든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얘기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막 아프고 바쁘고 막 이러느라 좀 정신이 없었다. 그런 약간의 변명 같은 거를 해보고요. 그래도 뭐 그냥 꾸준히 하려고요. 재미없어도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죠. 뭐 또 좋은 일도 생길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맞춰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